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경례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결산 시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결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집합건물 그리고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요. 회계사님하고 그러니까 전문가, 실무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 회계 전문가가 같이 결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1월 8일 날 요번에 줌으로 교육하고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교육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선착순 100명까지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교육을 위해서 제가 요번에 직무교육 1월 4일부터 강의 촬영해서요. 1월이나 아니면 2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들 에듀파에서 들으시면 돼요. 저희가 에어클래스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에어클래스 뭐 유명하잖아요. 이쪽 그 온라인 교육으로는. 그래서 에어클래스 쪽으로 자리를 옮겼으니까요. 거기서 백선에 제 이름 치시면 됩니다. 결산 시에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하고 한번 알아보면은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요. 우리 결산서에는 뭐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합계잔액시산표하고 현금 흐름표입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더한 거죠. 그래서 합계진학시산표가 안 들어가고요.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는요, 2018년인가 이후로 없어졌어요. 한때 현금흐름표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경리분들이 한정을 받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재무제표와 결산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재무제표는 매달 하는 거고요. 결산서는 매해 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그러면 결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결산서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서까지 하면 재무제표 매달하는 거고요. 거기에 세입, 세출, 결산서가 들어가면 연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여러분 어떻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매월 하는 재무제표에 들어가고요. 세입기술 결산서는 어떡하죠?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또 결산서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모르겠다. 만든 사람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약 시험을 낸다면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나 합계잔액시산표 이렇게 넣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산서에는 현금흐름표나 합계잔액시산표가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결산서에서 정말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12월 부과는 언제 하죠? 마감 1월 15일쯤에 하죠? 보통이 일반적으로 마감 1월 15일쯤 하잖아요. 근데 제가 12월 부과 전까지 정리하세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부과를 하고 나면 결산서 만들죠? 결산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산서를 만들기 전에 부가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11월까지 그 전 11월까지 틀린 것들이 막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12월에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수익과 비용 있잖아요. 수익과 비용은 우리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해로 넘어가죠?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얘는 2월 되지만 수익과 비용은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가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2020년, 지금 2021년이니까 2021년 12월 달에 50만 원을 수선유지비로 회계는 쳤어요. 근데 부가를 잊어먹고 안 했어요.
부과 안 했단 말이에요. 회계는 있는데 부과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관리 비용이 많아요, 수익이 많아요? 관리 비용이 많잖아요, 수익보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단기순 손실이 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순 이익이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부과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더 많고 단기순 손실이 나겠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2021년 12월에 부과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부과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근거 없이 부과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역시 수익과 비용이 관리의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 안 하잖아요. 왜? 전년도 거니까. 전년도 거에는 이익이 넘어오지 않고 2월 이익령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월 부과 전까지는 꼭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과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이때까지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감사를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즉 부과 전, 그래서 1월 한 15일경 안으로 정리를 하시라 이겁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을 맞추세요. 이거를 맞추자는 이유는 뭘까요? 유일하게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해라 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장기수선 충당금이죠. 그러니까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해야 되니까 당연히 금액이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걸 걷잖아요. 그죠? 10월 31일 날 만약에 부가 말일 전표를 치고 실질적으로는 11월 30일 정도에 돈을 걷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달 늦게, 한 달씩, 한 달 부가분만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 회계감사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정도는 봐주시죠. 예, 이 부분은 봐주신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 충당금과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여러분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이 통장인 건 아시죠? 장기수선 통장인 건 아시죠? 옛날에 제가 어떤 곳에서 열심히 교육을 했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왜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 얘기는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이 장기수선 충당 통장이에요 라고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부채와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맞아야 된다. 통장은 맞아야 한다. 잊지 마세요. 12월 31일까지 맞추고 가능하면 딱 맞으면 좋겠지만 한 달 부가분 정도 틀린 거는 이해해 주시는 회계사님이 많다. 자, 세 번째, 이자 수익 놓치지 마세요. 12월 31일 이후에 통장 인쇄하고요. 반드시 잔액증명서랑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거는 놓치지 않았는데 어떤 걸 놓쳤었냐면은 퇴직연금 있잖아요. 그 통장이 그날 그 며칠 후에 제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게 잔액증명서가 없어요. 퇴직연금 통장은 잔액증명서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걸 요청을 했더니 12월 말일자로 이자 수입이 붙었는데 그 이자 수입을 저한테 안 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그 은행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했는데 통장 잔액과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안 쓰는 통장이라고 해서 그 통장이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통장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주대표회의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은 회계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 통장에 만약에 이자가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회계에도 산입되어서 우리 회계 잔액과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잔액증명서 잔액 금액이 딱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재무대표 부속명세서를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무대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정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수금 100원, 이번 달에 100원, 전월에 100원 잔액 있었고 이번 달에 10원 발생했고 뭐 20원 차감해서 뭐 돈이 남았다. 요 잔액을 쓰란 얘기가 아니죠. 이 금액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를 쓰란 얘기예요. 이게 어떤 거가 모아져서 이 금액이 됐느냐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금, 가수금, 가지급금, 미지급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부속명세서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총액,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부 내역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하고 가능한 한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임시계정 과목이라서 가능하면 정리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정말 있어요. 확실한 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는 딱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변호사 비용 가지급금으로 남겨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수금 중에 이제 3년이 지난 건데 돈이 입금이 됐는데 안 찾아가요, 이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대표회의 의결해서 잡수입으로 잡고 대신에 이 사람이 찾으러 왔을 경우에는 잡지출로 지출합니다 라는 것까지 받아두시면 나중에 귀찮지 않겠죠. 자, 여섯 번째, 결산 시 입주자 기여분과 공동기여분을 구분을 하고요. 이거는 뭐를 맞춰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관리규약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왜 관리규약에 맞춰서 하라 그럴까요? 회계처리 기준이나 어떤 그런 내용에는 명확하게 이게 막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단지 관리규약에 맞추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관리비 차감 적립액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예비비로 할 건지 이런 금액들 있잖아요. 이런 금액 역시 관리 규약에 맞춰서 반드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 얘기했고요.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2월 28일까지 하셔야 돼요. 2월 28일까지 대표의 의결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1월 8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강의 있어요. 근데 이게 줌으로 하기 때문에 뭐 어디 오거나 하시지는 않는 거고 저희 그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밑에다가 달아드릴게요. 제가 이걸 다 찍었는데 너무 소리가 직직직직 거려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궁금하신 분은 026959-3786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은 이지빌드@네이버닷컴으로 해주시고 밑에 있는 카페 네이버닷컴 이지빌드는 저희 여기 있는 자료들 제가 올리는 자료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하시면 되시고요. 어떤 분은 교육 받으려고 하는데 댓글이 안 써져요. 그러셔서 가입을 하셔야 댓글이 써집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사실 이 교육 자체를 저희 카페의 등급에 패밀리 위에 구패밀리라고 있는데 구패밀리부터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냥 모든 분 열어드렸어요. 필요하시면 가입하셔서 그 교육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정한 댓글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이거는 지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